이 시기가 기능 회복이 매우 활발하므로 재활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후유장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의가 전하는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 시화병원 닥터세이 MC 이진주입니다. 오늘은 시화병원의 재활의학과 이한별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화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이한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뇌졸중 하면 고령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뇌졸중이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뇌졸중 후 다시 일상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뇌졸중은 어떤 질환인가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또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등 뇌 손상이 생겨 발생하는 신경학적 이상을 통칭하여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뇌졸중은 55세 이상에서 발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식습관 변화와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도 뇌졸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길래 재활치료가 꼭 필요한 건가요? 뇌손상 부위의 반대쪽 얼굴이나 팔다리에 마비가 생겨 움직이지 못하는 운동기능 장애나 팔다리에 힘은 있지만 마음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 운동실조증 또는 보행장애가 나타나고 말을 이해하거나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언어장애, 음식을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연화장애,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렵거나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지기능장애, 몸이나 시야의 한쪽을 인지하지 못하는 편측 무시 증상 등이 있는데요. 대개 나타나는 증상은 뇌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같은 뇌졸중이라도 환자의 증상에 맞추어 적절한 재활치료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재활치료 진행 시에 목표가 있을까요? 네, 재활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발병 전 환자의 일상생활의 회복과 보행 능력 회복을 위해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치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운동치료는 정상적인 자세, 움직임을 반복하여 자세를 바로잡고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운동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는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로 작업치료는 뇌졸중으로 인해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며 옷을 입고 벗는 훈련이나 보조 장비를 이용한 식사 등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 포함된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언어치료 같은 경우는 실어증, 말 운동장애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궁극적으로는 의사소통, 언어, 말 능력 향상을 통한 원만한 사회생활을 목표로 하는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그 밖에 환자에 따라서 인지기능 치료, 연화장애 치료, 물리치료 등을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증상과 예후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재활치료 방향 설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화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환자별 맞춤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때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치료의 목표를 정하고 뇌졸중 급성기 이후 동반되는 합병증은 없는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뇌졸중 이후 재활치료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으니까 재활 시작 시기가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뇌졸중 환자는 언제부터 재활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손상된 뇌가 안정된 이후 즉시 시작을 권장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뇌졸중 발생 1, 2주 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뇌졸중 발병 이후 3에서 6개월까지가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이 시기가 기능 회복이 매우 활발하므로 재활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뇌졸중 이후 뇌조직 손상은 이미 초기에 발생하고 따라서 장기적인 후유장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급성기 뇌졸중 치료 또한 최대한 빠르게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 환자들 중 병상에 오래 누워 계셨던 분들은 어떤 치료가 시행되고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병상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근손실이 오고 근육이 위축 또는 구축이 생기고 발목이 편한 상태로 계속 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 상태로 굳어버리기도 합니다. 관절의 가동성을 위해 가동 범위 확보 운동 치료를 시행하고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치료 등 재활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 재활치료는 언제 끝날 수 있나요? 뇌졸중 이후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 기능을 회복하여 전문의와 상담 후 치료 종류가 결정되면 재활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으로 재활치료와 별도로 충분한 수면 관리와 식습관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 증상이 경미해서 재활치료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을까요? 개인의 주관적 느낌과 객관적인 의학적 상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큰 후유증이 없는 것 같더라도 가능한 한 병원에서 관련된 재활평가를 선제적으로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활치료들은 어떤 게 있나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상하지의 관절을 접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고 이때 너무 빠르거나 반동을 주지 않고 부드럽고 천천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치료에 있어서는 계단 오르고 내리기, 트레드밀을 이용한 보행훈련, 밸런스 패드를 통해서 균형 잡는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이 접힌 채 경직된 경우 스펀지공이나 휴지, 양말을 쥐게 해 손이 완전 구축되지 않도록 삼각콘을 잡는 연습과 단축 끼우기, 매듭 짓기 등도 작업 치료실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언어 인지 치료의 경우는 치료사와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꼭 오셔서 꾸준한 재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호자들과 환자분들이 언제 좋아질까요? 이전처럼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힘든 시간도 있겠지만 분명히 조금씩 나아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분들은 환자분이 낙심하지 않고 재활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와 칭찬을 아낌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아병원도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재활의학과의 모든 의료진과 치료사들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닥터세이 뇌졸중 재활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주신 이환별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궁금한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세심하게 읽어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